카메라 모니터 안 한 소녀가 빗속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대사는 단 한마디 뿐이었죠. 가지 마세요. 그 짧은 한 줄에 스태프 전원이 숨을 삼켰습니다. 메이리는 모니터 앞에 굴러선 채 손끝이 떨렸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수없이 드라마를 제작해왔지만 이런 장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배우는 울고 있었지만 동시에 카메라 뒤의 기술자들도 울고 있었죠. AI 조명 시스템이 그녀의 얼굴 온도 변화에 따라 미세하게 색온도를 바꾸고 실시간 감정 데이터가 스크린의 공기까지 흔들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알고 반응하는 기술이라니 이건 단순한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녀가 낮게 중얼대자 옆에 있던 한국 프로듀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측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느끼는 나라니까요. 그 순간 메이린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카메라 뒤에 숨어있던 한 프로듀서로서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기술에 감동한다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죠. 제 이름은 메이린 추아입니다. 34살 싱가포르 내 비전 스튜디오에서 10년째 콘텐츠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마주한 건 솔직히 말하면 경쟁자로서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OTT 순위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불편하게 웃었죠. 또 한국이야? 라며 화려한 조명, 감정에 호소하는 장면들, 그리고 지나치게 감정적인 편집. 그때 저는 한국식 연출을 감성과잉이라 부르며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말하자면 그건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효율을 따졌습니다. 몇 분 안에 관객의 시선을 붙잡아야 했고 감정보다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배웠죠. 그래서 한국이 세계 시장을 휩쓸기 시작했을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유행이야. 곧 지나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한편의 작품을 완성할 때마다 스태프들에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위험해. 시청률로 검증된 데이터만 믿어. 그러던 어느 날 제 상사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메이린, 너 한국 한번 가보지 않겠어? 내 비전이 한국 제작사랑 공동 프로젝트 논의 중이야. 순간 제 안에서 이상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호기심이 아니라 약간의 불쾌함이었죠. 싱가포르의 자존심이랄까. 왜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야 하지? 왜 우리가 배워야 하지?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스크립트를 검토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 감정 노름이지. 시스템은 우리가 더 앞서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듯 생각했지만 창밖의 구름은 그런 저를 비웃는 듯 고요히 흘렀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의 공기는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낯설었던 건 거리의 리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상하게 급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신호가 바뀔 때마다 흐름이 딱 맞아떨어지고 버스 한 대가 정차하면 바로 뒤에서 전기차가 조용히 미끄러졌죠. 이건 효율이 아니라 조율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촬영 세트처럼 완벽하게 호흡하고 있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뭔가 다르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나라가 아니야.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날 저는 한국의 콘텐츠 제작 현장을 직접 보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힐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한 채로요. 스튜디오 문이 열리자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서울 마포에 위치한 이곳은 K-모션 스튜디오가 불리는 곳이었죠. 한국의 여러 제작사 중에서도 최신 AI 감정인식 시스템을 도입한 곳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그저 평범한 세트장처럼 보였죠. 조명, 카메라, 음향 모든 것이 규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뭐 대단한가. 그렇게 속으로 비웃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10분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한 배우가 리허설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지켜보던 기술진은 마치 심장박동을 듣듯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의 대사가 끝나자 모니터 옆에 화면에 수치가 떴죠. 감정온도 78.3, 진심도 지수 0.94.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건 뭐죠? AI가 감정의 진폭을 분석한 겁니다.
한국 스태프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배우의 목소리 진동, 미세 표정, 눈의 반사광을 읽어 감정의 진정성을 수치화합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만약 연기가 진짜 감정과 어긋나면 조명이 반응하죠. 색온도가 자동으로 변합니다. 순간 스튜디오의 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배우의 호흡이 흐트러지자 배경의 조명이 한 톤 낮아지고 세트의 조용한 배경음이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줄었습니다. 지금 조명이 배우를 위로하고 있어요. 스태프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이 감정을 조율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공감하는 시스템을 본 건 처음이었죠. 휴식 시간, 저는 한 PD와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걸 왜 굳이 만들었나요? 감정은 연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감정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는 기술이 배우의 감정을 도와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연기는 사람의 일이고 기술은 그걸 지켜주는 일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늘 기술을 효율의 언어로만 썼습니다. 속도, 정확성, 편의. 하지만 한국의 제작진은 그걸 감정의 언어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스튜디오 밖으로 나오는 길, 벽면에 걸린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복제한다. 그 순간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문장 하나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뒤흔들 수 있다니.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가만히 스마트폰을 켜고 싱가포르에서 제가 연출했던 드라마를 다시 봤습니다. 완벽한 구도, 매끄러운 편집, 세련된 색감.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영상을 제작했을 뿐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그 다음날 저는 한국영상진흥원의 초청으로 디지털 감정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름부터가 낯설었습니다. 감정을 연구한다니. 콘텐츠 제작소라면 몰라도 감정이란 단어 앞에 연구가 붙는 순간부터 제 머릿속의 사고는 정지했죠. 그러나 그곳의 첫인상은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하얀 벽면에 배우들의 표정 데이터가 3D 그래픽으로 재생되고 있었는데 그 얼굴들은 모두 웃거나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차갑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느껴졌죠. 센터 책임자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메이리님, 반갑습니다. 저희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감정을 번역합니다. 그는 저를 실험실 안으로 이끌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건 K-모션 그래프입니다. 한국의 드라마, 영화, 광고, 심지어 뮤직비디오까지 모두 감정의 흐름으로 분석됩니다. 장르별로 시청자 반응 데이터를 연결하면 어떤 감정이 언제 사람의 공감을 가장 강하게 일으키는지 시각화할 수 있죠. 눈앞의 스크린에 수천 개의 점들이 빛나며 실시간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건 데이터였지만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습니다. 분노, 슬픔, 희망, 그 모든 감정이 궤적이 빛의 파동처럼 요동쳤습니다. 여기서 도출된 패턴이 실제 제작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콘텐츠는 감정을 연출하는 게 아니라 예측하죠. 그의 설명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측이라니, 그건 마치 인간의 마음을 수학으로 푸는 일 같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드라마 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배우가 눈을 감고 고백하는 순간 화면 한쪽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반응을 감정 지수로 나타낸 그래프였죠. 수백만 명의 반응이 빛의 선으로 이어지고 고백의 순간 그래프는 폭발하듯 솟구쳤습니다. 이건 지난해 방영된 드라마입니다. 시청자들의 감정 반응은 평균 예측치보다 1.8배 높았죠. 이유가 뭘까요? 대사는 단순했지만 빛의 온도와 음성 주파수를 실제 감정 데이터에 맞춰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감정이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감정의 거울로 사용합니다. 감정을 조작한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제가 다루던 데이터는 시청률,
그래프와 트래픽 숫자뿐이었습니다. 거기엔 인간이 없었죠. 하지만 한국의 데이터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숫자 안에 눈물과 웃음, 심장의 떨림이 들어 있었어요. 센터의 마지막 구역에는 감정 저장소라 불리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지난 10년간의 국민 감정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드라마, 다큐, 음악 모두 익명으로 수집된 감정 반응이었습니다. 벽에는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죠. 기술이 사람을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도 기술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감정을 측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감정으로 기술을 완성하는 나라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서울의 하늘은 흐렸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싱가포르에 있는 제 편집실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엔 항상 차가운 모니터, 불빛만 있었죠. 그런데 한국의 스튜디오는 빛이 아니라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K-모션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촬영 현장이 아닌 회의실이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감정 기반 서사 엔진이라 적힌 대형 스크린이 있었고 그 앞에 앉은 사람은 지난번 스튜디오에서 저를 맞이했던 프로듀서 한지윤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따뜻한 커피를 내밀며 미소 지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오셨다면서요? 요즘 넷비전 작품들 잘 보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약간 긴장하며 웃었습니다. 한국 콘텐츠에 비하면 저희는 아직 멀었죠. 멀다뇨.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감정을 믿는 나라일 뿐이에요. 그는 천천히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저희가 만든 감정 서사 지도입니다. 대본의 흐름을 데이터로 분석하면 등장인물의 감정 곡선이 시각화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드러나는 패턴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빈칸이에요. 빈칸이라면요? 시청자가 스스로 느낄 여백이죠. 한국의 연출은 그 여백을 남기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저는 언제나 정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스토리는 명확해야 하고 감정은 계산되어야 했죠. 하지만 그들은 감정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제 얼굴을 살피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메이린 PD님은 감정이 기술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은 제게 묘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죠. 솔직히 그랬던 것 같아요. 감정은 비합리적이고 통제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기술이 감정을 돕는 이유예요.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걸 기술이 대신 지켜주거든요. 그는 한 장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건 다큐멘터리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배우가 아니라 실제 소방관이 불길 속에서 구조를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이었죠. 카메라가 흔들리고 숨소리가 들리고 빛이 울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실시간 데이터로 감정 곡선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AI로 조정된 영상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담은 겁니다. 대신 편집 과정에서 감정의 흐름을 분석해 장면의 호흡을 그대로 맞췄죠. 이게 한국식 감정 연출입니다. 조작이 아니라 동행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제 안에서 어떤 저항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기술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반대였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감정을 보호하고 있었죠.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건 결국 데이터 아닌가요? 그럼 결국 인간은 숫자 안에 갇히는 거 아닌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데이터는 감정을 닮을 수 없어요. 다만 감정으로 돌아가는 길을 비출 수는 있죠. 우리가 만드는 건 지도예요.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감정이란 단어를 얼마나 가볍게 썼던 걸까요? 한국은 감정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였죠. 협업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한 제작사가 넷비전과 공동으로 단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었죠.
주제는 이별. 단순한 감정이지만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이야기. 그리고 연출을 맡게 된 사람은 저였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보다 자존심이 더 컸습니다. 한국식 감정 연출이 대단하다면 나도 한번 해보지. 그렇게 시작된 촬영이었죠. 첫 리허설은 혹독했습니다. 배우는 대사를 완벽히 외웠지만 한국의 스태프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조명 감독은 온도가 맞지 않는다고 했고 음향 엔지니어는 공기의 밀도가 감정을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온도와 공간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린 감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다립니다. 한지훈 프로듀서의 그 한마디가 현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날 촬영한 장면은 소녀가 빗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사는 단 한 줄. 가지 마세요. 단순한 말이지만 한국의 팀은 그 한 줄을 위해 3시간 넘게 준비했습니다. AI 조명 시스템은 배우의 심박수와 표정을 실시간으로 읽으며 빛의 온도를 조절했고 사운드팀은 빗소리를 0.2dB 단위로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마치 장면 전체가 한 사람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한지훈 PD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배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조명이 서서히 낮아지고 빗소리가 그녀의 울음에 맞춰 어려졌습니다. 화면이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모니터 앞에 서 있던 저는 그만 숨을 멈췄습니다. 그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감정이 기술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었죠. 감정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컷소리가 울리고 현장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태프들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고 배우는 눈을 감은 채 한참 동안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수많은 세트를 지휘하며 느끼지 못했던 진심이 그 순간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PD로서의 자존심도 논리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한 감정으로서 그 장면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지훈 PD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능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기술은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은 언제나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집실에 혼자 남아 촬영본을 다시 봤습니다. 모니터 속 소녀는 빗속에서 울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제 마음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프레임 하나하나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야. 이건 생명이야. 새벽이 되자 서울의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찍은 이 장면이 언젠가 세계를 울릴 거라는 거요. 그리고 그때 저는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인천공항 게이트 앞에서 한참 동안 비행기 표를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떠나는 게 싫었죠. 눈앞에는 끝없는 활주로가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속엔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감정을 믿어볼까? 그 한마디가 속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싱가포르로 돌아오자 팀원들은 저를 반기며 새 프로젝트 일정을 재촉했습니다. OTT용 미니 시리즈, 빠른 편집과 강한 자극으로 시청자를 붙잡는 구조. 예전에 저라면 그게 익숙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스태프들을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가죠. 우리는 감정을 계산하지 말아요. 느끼게 만들어봐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웃었고 또 누군가는 이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두 장면, 빗속에서 울던 소녀의 숨결이 아직 제 안에서 살아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데이터 분석 대신 시청자 감정 반응 인터뷰를 시작했고 조명팀엔 감정 컨트롤을 위한 센서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배우 리허설 때는 AI가 표정의 긴장도를 감지해 조명을 미세 조정하게 했죠. 모두들 처음엔 비효율이라 말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첫 회방영 후 시청자 댓글에는 이런 문장이 쏟아졌습니다. 이 드라마 이상하게 울컥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감정이 느껴졌어요. 연기 같지 않았어요. 그 댓글들을 보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들이 느낀 건 단순한 이야기의 완성도가 아니라 장면 속에 숨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한국의 기술이 알려준 감정의 언어였죠. 몇 달 뒤 그 프로젝트는 아시아 콘텐츠 어워즈 후보에 올랐습니다. 인터뷰 자리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PD님, 이번 작품의 성공 비결이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기술은 감정을 흉내낼 수 없어요. 대신 감정이 기술을 완성시킬 수 있죠. 그날 밤 혼자 편집실에 남아 한국에서 찍은 그 빗속의 장면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의 소녀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조명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제 눈에 비친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으니까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영상을 찍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복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제게 콘텐츠의 본질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야기의 중심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걸 잊지 않았던 나라였어요.